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입니다. 오늘은 특집 이가혁 라이브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세 번째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여당 지도부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또 최종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80분간 4명의 후보와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토론은 이곳 서울 상암동 JTBC 뉴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TV뿐만 아니라 JTBC 홈페이지, 또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에서도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리 배치는 기호 순입니다. 기호 1번 유동철 후보는 어제 사퇴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기호 2번 문정복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기호 3번 이건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기호 4번 이성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마지막 기호 5번 강득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강득구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요, 공통 질문에 대해서 사진으로 답변하는 오늘 한 컷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5가지 키워드로 뽑아본 OX 깜짝 질문 코너, 주도권 토론 형식의 맞수 토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80분간 꽉 채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발언 순서 또한 기호 순으로 하되 각 코너별로 직전 코너에서 첫 번째로 발언한 후보자가 다음 코너의 마지막 순번이 되는 밀어내기 방식으로 순번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마다 후보자별 발언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볼 수 있게 스튜디오 곳곳에 시간 표시 모니터가 있고요. 발언 종료 15초 전부터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납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두 발언으로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쟁점에 대한 당의 입장부터 민생 정책의 방향성까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최고위원회죠.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은 언론과 대중의 집중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이 모두 발언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4명의 후보 여러분들은 당 지도부가 된다면 어떤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 것인지 이 모두 발언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문정복 후보부터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2번 경기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소명은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동맥을 타고 모세혈관까지 쫙 하고 퍼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 인천, 그리고 부산, 강원, 충청 등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좋은 정책이 국민들 삶 속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많이 이겨야지 이재명 정부의 좋은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원께서 선택하신 정청래 지도부의 단합된 힘으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모두 발언은 바로 기호 3번 이건태 후보입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통 명통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 이건태입니다. 지금쯤이면 왜 이건태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하게 직접 소통해 본 사람 기호 3번 이건태뿐입니다. 정치 보복으로 조작 기소 당한 사건에 대해 당 법률 대변인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며 소통한 사람 기호 3번 이건태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이건태뿐입니다. 오늘 왜 이건태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여유 있게 남기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이성윤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고 내란을 끝장낼 오직 명심, 오직 당심, 기호 4번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내란과 국정농단에 배가 고픕니다. 윤석열 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법으로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우리의 총구는 저 내란 세력, 저 반개혁 세력으로 향해야 합니다. 똘똘 뭉친 민주당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도 1인 1표, 정청래도 1인 1표, 이성윤도 1인 1표입니다. 제가 최고위 되면 반드시 1인 1표제를 추진하여 당원 주권 시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팀 민주당, 빅팀 대한민국, 저 이성윤이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 기호 5번 강득구 후보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저 강득구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내란 청산, 지방선거 압승, 이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유동철 후보가 꿈꾼 전국 정당화 그리고 지구당 부활, 저 강득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워주신 당원의 목소리를 강득구가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저 강득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정부 그리고 강한 여당을 국민 여러분 함께, 당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기호 5번 강득구 후보의 모두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게 째깍째깍 소리가 생각보다 좀 긴장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또 잘 지켜주셔야 되니까요. 다음은 JTBC 토론회에만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저희 이가역 라이브의 인기 코너 제목이기도 한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에 맞게 살짝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한 컷, 저희가 사전에 각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 하나를 보내드렸고요. 사진 한 장을 미리 골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분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6.3 지방선거 준비 최일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전원에게 미리 드린 공통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가오는 제9회 6.3 지방선거, 당의 승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은 이건데요. 지선 승리 비전과 전략 그리고 왜 이 사진을 골랐는지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건태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됩니다. 자, 그럼 이건태 후보의 오늘 한 컷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 사진은 2023년 9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무기한 당신 농성에 들어가셨다가 단식 19일째인 9월 18일 건강이 악화돼서 녹색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원 면회에 갔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때 극히 소수만 면회가 허락되었었습니다. 그 직후 윤석열 정권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이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되었고 그 고비를 넘기는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구속영장 기각에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저는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님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지방선거 승리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선택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한 독재가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한 독재를 시도했습니다. 검찰개혁,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잘 지키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를 압도적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네. 3초 딱 남기셨습니다. 이건태 후보 이재명 대표 당시 투쟁 중에서 그 외 녹색병원 입원했을 때 극히 소수만 가능했던 면회했던 그 사진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다음 역시 2분씩 드립니다. 기호 4번 이성윤 후보의 지선 승리 전략 그리고 사진 한 컷 보겠습니다. 오늘 한 컷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올해 지방선거는 개혁과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4년 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시도가 온통 붉습니다. 우리 226곳 지자체 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이긴 곳은 63곳, 약 2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발화하고 있고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개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야 그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을 완수하여 지방선거를 승리함으로써 내란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원팀이 됐을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선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표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참여 예산제를 추진해서 당원들이 우리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민주적인 경선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발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4번 이성윤 후보는 4년 전 조금 저조했던 27%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그 성적이 표시된 보도 그래픽을 골라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강득구 후보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 그리고 사진 한 컷을 보겠습니다. 강 후보님, 바로 오늘 한 컷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3년 6개월 전 지방선거 때 제가 부산시장 후보였던 김영춘 후보를 지원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 압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제 나름대로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권 여당에 대한 투표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 한치의 간극도 없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이 강득구의 역할, 특히 균형추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세 지역에 대한 당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리고 강원도까지 당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은 평상시에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당의 관심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득구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자마자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원과 후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선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당원과 후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선거 때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저는 주요 당직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정무적 판단을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강덕구가 상황관리 잘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경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좋은 인재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돼서 지방선거 압승 강덕구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네, 정확히 시간 지켜주셨네요. 아마 코로나 시국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유세 장면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컷 기호 2번 문정복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전략 그리고 왜 이 사진을 골랐는지 문정복 후보 오늘 한 컷 시작해 주시죠. 우리 보좌진들이 저 사진 쓰겠다고 하니까 말렸어요. 못생기고 뚱뚱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자고 했어요. 저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광양 유세 현장이에요.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장대비가 내렸고요. 후보자님께서 14분이 늦으셨어요. 그런데 그 비를 딱 맞고도 유세 현장에 그 많은 군중들이 움직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눈빛을 봤어요. 아, 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질까? 그 기대에 찬 모습으로 그 비를 뚫고 서 계시는데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비 벗고 올라가서 막 춤을 췄어요. 그때 장철민 의원이 사회를 봤는데 저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 비를 쫄딱 맞고 그 시간 동안 춤을 췄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에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투명한 공천입니다. 제가 조직부총장이 있을 때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논의했던 것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사무정책입니다.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 공천 제로, 불법 심사 제로, 이렇게 4가지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지켜내면 저는 공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빠르게 후보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공천 갈등을 빨리 겪어내고 빨리 극복하고 본선에 뛰는 것이 제일 좋고요. 나머지 3번째, 낙동강 벨트를 지켜내는 겁니다. 전국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부울경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전략 지역, 아주 작은 지역까지 찾아가서 최고인이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문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빗속에서 우비를 한 손에 들고 유세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4분의 후보 오늘 한껏 잘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진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어떤 전략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질문과 다른 발언들 보시면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 하나로 후보자의 입장을 한눈에 확인하는 OX 깜짝 질문 코너입니다. 저희가 키워드만 소개해드렸고요. 어떤 질문인지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키워드는 이재명 정부 선공, 내란 청산, 1인 1표제, 통합, 그리고 현안까지 이렇게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후보자 4분 모두 동시에 일단 OX 팻말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세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발언 순서에 맞게 듣겠습니다. 후보자별로 답변은 3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 정부 성공 관련 질문입니다. 이 당청 간 소통,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차례 토론회를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이른바 당청 갈등 존재한다? 자, 존재한다고 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강덕구 후보자님도 들으셨는데 카메라 쪽에 턱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저희가 좁게 4분 다 담다 보니까 모두 X를 들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30초씩 한번 왜 X를 하셨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윤 후보부터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당청 관계를 얘기할 때 당청 갈등을 얘기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당청 갈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과 청 사이에는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의일치한다. 발음구멍은 빈틈도 없다 했습니다.
당청 관계는 2인 삼각으로서 각자 맡은 바를 하고 같은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당청 갈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없다. 이 30초라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X를 드셨는데 강득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왜 X를 드셨는지 답변 30초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잘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당에서 뒷받침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청이 하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정복 후보 왜 X를 드셨는지 30초 답변 주시죠. 지금 당청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제가 조직사무부총장을 4개월간 했잖아요. 당대표 옆에서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이 당대표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전화 엄청 자주 하시거든요. 완벽한 공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당청 갈등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분열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건태 후보 역시 X를 드셨는데 왜 그랬는지 30초 답변 주시죠. 예, 민주당은 민생 개혁과 또 개혁 입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당청 간의 갈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통이 좀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면 이 점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청 갈등 없습니다. 예. 9초를 남기셨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사전에 키워드만 드리고 질문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내란 청산입니다. 오늘 마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빠져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립니다. 오늘 사과에서 윤절연 언급 안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래도 협치는 필요하다? 자, 필요하다 O 아니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역시 모두 다 X, 네 후보 모두 X를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득구 후보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가담자 그 누구도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절연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거짓 사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략가인 강덕구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예. 다음 바로 문정복 후보 30초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악어의 눈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동혁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 어게인을 외쳤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믿어줄 국민도 없거니와 그렇게 사과하는 것은 속된 말로 개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동혁의 그러한 모습에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바로 이건태 후보 답변 30초 드립니다. 예,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절이 없는 사과는 가짜 사과입니다. 내란 세력과 협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은 가짜 사과에 대해서 국민께 반성하고 정치에서 물러나십시오.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퇴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예. 다음 이성윤 후보 역시 30초 드립니다. 예, 협치의 전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단죄, 진심 어린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의 사과는 진실의 사과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은 뻔뻔하게 자기 세력을 주장을 하고 있고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2차 조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의 뿌리까지도 뿌리 뽑겠습니다. 예, 네 후보자 모두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협치의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평가를 동일하게 해주셨네요.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1인 1표제입니다. 이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부결된 1인 1표제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도 네 분 모두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이번에 다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문정복 후보 30초 답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의 하나고요. 이번 1월에 있을 중앙위원회에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당원 주권 시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이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건태 후보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1인 1표제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우리 네 후보가 다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영남 지역에 대해서 가중치를 도입하다든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우리 네 후보 다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인 1표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윤 후보 역시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1인 1표제는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이었고 우리 네 후보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당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되는 즉시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습니다. 이성윤도 1인 1표입니다. 네, 다음 바로 강득구 후보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인 1표제는 지난번 1차 토론에서도 그리고 2차 토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한 사안입니다. 저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의 핵심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가야 될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후보님들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위원이 누가 되든 1인 1표제 즉각 추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예, 네 후보자 모두 최고위원이 되면 즉각 1인 1표제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겠다.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재명 정부가 힘쏟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통합 관련 질문입니다. 이 통합의 인선에 있어서도 통합 인선이 나왔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운 후보자 지명 같은 타격 인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역시 네 분 모두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태 후보부터 왜 동그라미인지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과 절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반성하고 하는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파격 인사를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힘을 국으로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몰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지명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성윤 후보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실용적인 일을 가장 잘하는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실용적인 노선 적극 지지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꼭 해주십시오. 예, 여유 있게 7초를 남기셨습니다. 자, 다음 강득구 후보 역시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 그리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이것은 저는 장관 후보를 통해서도 통합을 직면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바로 문정복 후보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실사구시 실용행정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송미령 장관과 그다음 이재명 정부에서 송미령 장관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그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책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발탁 인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이혜훈 후보자 같은 파격 인선 이런 실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네 분의 후보자분들은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OX 퀴즈에서 마지막입니다. 아마 후보들 모두 이 키워드가 가장 긴장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로 당내 현안입니다. 자,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공천 헌금 의혹 개인의 일탈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모두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윤 후보부터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나 있을 법한 내용의 의혹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제도는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운영 과정에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이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팩트, 과연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된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강득구 후보 30초 드립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도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제도적 시스템은 민주당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서까지 더 제대로 챙기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혈액강면 고통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에는 X가 잠깐 비쳤는데 앞서 OX를 드실 때는 O를 드셨습니다. 지금 네 분 모두 O, 개인의 일탈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정복 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였다. 당에는 분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당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과관계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에는 윤리감찰단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적극 사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태 후보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예, 공천원금 의혹이 터졌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천원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시스템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에 이르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OX 깜짝 질문까지 맞춰봤습니다. OX 재밌으시죠? 긴장됩니다. 예, 긴장되나요? 네, 사전에 이게 합의가 안 된 질문을 저희가 깜짝으로 드렸기 때문에 순발력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유권자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JTBC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3차 합동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와 JTBC 홈페이지 또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에서도 함께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백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역시 저희 이각 라이브의 코너 이름 맞수 토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맞수 토론은 정해진 주제 없이 진행됩니다. 네 후보가 한 번씩
10분 동안의 주도권 시간을 가지고요. 본인이 정한 맞수를 향해서 자유 질문을 던지는 형식입니다. 즉 10분 동안 각 후보가 사회자 겸 질문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맞수를 지목하셔야 되고요. 어떤 질문은 한 명에게만 하셔도 되지만 다른 질문을 또 다른 분에게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질문을 3명의 경쟁 후보 모두에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 내내 한 명만 계속 공격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도권 토론자 질문 1개에 대한 답변 시간은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주도권자가 제지를 하시고요. 그래도 길어지면 사회자인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자,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맞수 토론. 첫 번째 주자는요. 첫 번째 주도권 10분은 다시 기호 5번 강두구 후보에게 돌아갑니다. 자, 강두구 후보 맞수를 지목해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이건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건태 후보님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그리고 당 법률 대변인, 그리고 조작 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시는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당에서 어떤 준비와 대응 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름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정적 쪼개기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 보복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도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이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적극 공소 취소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윤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전에 하셨던 내란 세력이라는 말은 당원들 간의 오해를 낳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명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당에는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무맹목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당과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비판을 하고 이걸 통해서 보수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당을 계속적으로 이간질하는 세력을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바라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분열되고 우리 민주당이 싸우는 거, 실패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력을 내란 세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정복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에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문정복 후보님은 평상시에 여성 정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을 잘 좀 우리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에 대한 나름대로 보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를 많이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리천장은 높습니다. 그 유리천장을 깨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로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방의회는 여성 의무공천 30%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능한데 단체장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단체장 중에 여성이 단 3분뿐입니다. 단체장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정복 후보님은 평당원에서 시작해서 지방의원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왔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나의 상징적 존재인 거죠. 저는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방의원 출신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후보자님과 이광희 의원님께서 지방의회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무척 감사합니다. 그 안에 담아질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초의원은 세비가 지방정부의 6급 팀장 정도입니다. 그 지방의원 세비를 현실화해야 되고요. 우리 강득구 후보자님께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지방 정책지원관이 실질적으로 구동되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따 제가 그 후보자님께 또 물어볼 내용인데 먼저 물어보셔서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후보님은 내란 청산을 위해서 2차 특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예. 이 토론회가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예. 저는 2021년도에 대선에서 양평 공공지구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슈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가인수위 때 그때 처음으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의혹 제기했고요. 사실 특검에서 다 이게 100%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공무원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양평 공공지구 비리에 대해서도 당시에 김성교 군수가 관여돼 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 포함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대로 못 밝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법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차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상원 수첩 그리고 대법원이 과연 조희대 대법원이 12월 3일 내란 밤에 무엇을 했는지 국가기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의 내란 관여 행위 그리고 박성재가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김건희가 부의자로서 수사를 지휘한 내용 수사 농단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새 후보님께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체제 이것이 저는 1국 체제를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님들 짧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문정부 후보부터 하실까요? 네.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번 대전 충남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광주 전남이 시동을 걸고 있지요. 이것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자생 능력을 가진 지방 정부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적정 규모의 인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보장된 인구가 일자리나 기타 등등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5급 3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기조를 적극 수용하고 저희가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우리 이건태 의원님. 예,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수도권 1급 체제로는 나라의 장래가 어렵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급 3특 추진돼야 됩니다. 수도권은 경제, 또 중부권은 행정, 남부권은 해양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했습니다. 예. 적극 찬성합니다. 예,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네 후보 중에 유일하게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지금 이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20년 전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되면 결국 지방과 수도권이 적대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도권 출신 의원분도 계시고요. 또 비수도권 출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 입장은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급 3특 추진 다 힘을 모아야 된다. 수도권 1급 체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5급 3특 체제에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든다. 이것이 우리들의 합의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제대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1급 체제를 넘어서 5급 3특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강득구 후보자의 주도권 마스 토론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문종복 후보가 10분 동안 주도권 토론을 이끌겠습니다. 마스 토론 문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강득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후보님은 저하고 살아온 궤적이 비슷해요. 기초의원도 하시고, 강득구 의원님은 광역의원 하셨죠. 저는 기초의원하고 지방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그런 과거의 이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라는 후보가 득표율이 41%가 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거가 되면 이거는 일단은 진영이 꽉 하고 뭉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영과 진영이 뭉치면 결국 남는 것은 중도층일 텐데 이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 중도층에게 작동할 소구력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지방선거 전문가이신 강득구 의원님께서 그 해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우리 민주당 의원 모두가 고민하는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일 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처럼 큰 틀에서 대통합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선거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사진을 찍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보수 농객들과 토론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중도 보수라는 입장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중도를 아우르는 노선을 당이 잘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 민주당이 국힘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유능한 성과, 유능한 정부라는 걸 통해서 우리 중도층을 잘 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고맙습니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네. 게 강득구 생각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강득구 의원님께서 지방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의회법을 발의하셨거든요. 사실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속해 있죠. 예속되어 있죠. 그런데 좀 진일보해서 우리가 정책지원관이라는 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아직까지는 미완의 제도입니다.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의 지원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득구 후보자님께서는 혹시 정책지원관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입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이 의원 한 분이 그야말로 0.5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인당 한 명으로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드는 제도입니다.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원분들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제를 이번에 고맙습니다. 대표 발의했는데 다 네. 같이 힘을 모아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득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이 국민적 지지율이 80%가 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대략 한 75%,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중도층을 끌어모으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강득구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는데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검찰에서 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의 부당한
무도한 수사 지휘에 맞서다가 결국 해임이 됐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검찰의 기본 기준에 맞지 않는 윤석열의 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게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지휘하는 윤석열 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두환의 하나와 같다 이렇게 발언해서 제가 결국은 해임이 됐는데요. 결국 윤석열 총장 시절의 수사, 김건희 수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수사, 도이치모터 수사 이런 게 전부 다 윤석열의 사적인 목적에 개입된 수사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 겁나셨을 것 같아요. 그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한테 맞짱을 뜬다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배짱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생긴 거는 굉장히 참 시인이세요. 이성윤 의원님께서 시인이시고 굉장히 그 유순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과 맞짱까지 뜨면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소신은 무엇이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시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야생화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으면서 30년간 지켰던 것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그 신앙으로서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의 마음이 천심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상식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윤석열의 지시가 결국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윤석열의 무도함을 지지하고 거기에 맞섰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이제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있고 후보자님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4명의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탄생에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역할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태 후보자님은 대장동 변호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해내셨고 우리 강득구 후보자님은 양평 공흥지구 고속도로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도왔고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서슬퍼런 윤석열에게 항거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주요한 키워드를 지켜내셨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셨어요. 20몇 주 단식을 하셨는데 그 기간 중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옆에 가서 오시는 분 손님 맞고 그리고 정리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 저는 정말 뒤에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서서 우리 의원님들께 연판장을 돌리고 비대위로 전환될 뻔한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때 우리가 이 당대표를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정말 다른 결과,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당에서 이제 친명, 반명, 친청 이런 단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4분은 다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저는 철험회 회원입니다. 철험회가 21대 때 아주 강성 모임이라고 그 지탄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에 우리 당시 대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 뭐래도 좀 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냐. 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 질문 2분께 다 드렸고요. 이제 제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분께 다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86일간, 24시간 86일간 농성 끝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과 50억 클럽 특검을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 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4명은 모두 친명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친명, 반명, 비명, 친청 이런 프레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고 원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10분 주도권, 다음은 이건태 후보에게 마스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내란 청산을 위해서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로 활동하며 사법개혁의 최선두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법관 인사위원회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정복 후보자님께 네. 묻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갖게 된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제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는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14명이 대법관이신데 이 14명이 추천하는 분에 따라서 성향도 다 다르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폭넓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최소 26명까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을 발의를 했고 이것을 설 전에 저희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이 심대하게 훼손됐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하면서 사법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무모한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모한 용기가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추천권과 인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 구성을 살펴봤더니 주로 50대, 서울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법관의 초임지를 분석해 봤더니 44%가 중앙지법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법관 인간 성적 1등이 배치되는 것이 중앙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만큼 1등을 선호한다. 엘리트주의에 쩔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개혁해야 되고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더 이상 대법원장의 있기 말에 사법부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성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침대 재판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기현 판사의 일탈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기현 판사의 지난번 구속 취소, 70년간 형사소송법상 원칙이었던 날짜 계산을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결정, 당연히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되고 법에도 위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왜곡죄를 도입해서 이렇게 사적인 목적으로 이 추정되는 결정을 했을 때 수사기관의 종사자라든가 법원 관계자가 처벌받는 법 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그걸 받아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해 줬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형식을 빌은 실질적으로는 법을 왜곡한 행위입니다. 불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2대 국회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발의해서 법 왜곡죄가 지금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검찰개혁 TF 위원일 때 대표 발의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판사들이 또 검사들이 더 이상 법을 가장해서 나쁜 짓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민주당을 향해 벌인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입니다. 강덕구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서해 피격 사건이 1심이 선고됐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마 12월 26일이었을 겁니다. 그날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서초동 법원에 갔습니다. 무죄 나온 거 직접 확인했고요. 다른 분들도 다 무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 애초에 기소돼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조작 기소한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정치검찰을 시켜가지고 8개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건이 비록 재판은 중단되어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역사상 최악의 사례가 바로 이재명 죽이기 조작 기소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모든 사건을 저는 즉각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쓰인 조작 기소를 걷어내고 폐기해야 합니다. 강덕구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부 공소 취소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31일이었죠.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중심으로 한 기자회견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즉시 공소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최대 희생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이 드러나면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미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건태 후보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해주십시오라는 게 저희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최고인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소 굴레를 반드시 벗겨내고 공소 취소를 이루겠습니다. 또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덕구 후보님께서 작년에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프레시백 강제 회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쿠팡 대표에게 프레시백 회수 지연을 직접 시키신 그 장면은 저에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 기후노동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후보님이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 노동 문제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상교대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를 통해서 상교대 노동자, 특히 야간 근무하실 때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함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동이 당당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국민이 쿠팡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 안사람도 탈팡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더 제대로 고민하고 대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의 노동 철학을 듣고 보니 적극 공감이 갑니다. 저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에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인이 되면 적정임금제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저임금, 고희염, 안전망 취약 노동자일수록 적정임금 보장이 절실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생계비 걱정을 덜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태 후보의 마스토론 1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윤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 10분간 마스토론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마지막 후보 이성윤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사위에서 2차 조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특검법을 심의하다가
오늘 토론회 때문에 여기 상암동에 달려왔습니다. 이 토론을 마친 후에 다시 정광석화처럼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명심, 오직 당심, 저 이성윤도 1인 1표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튼튼해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당원 1인 1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정복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정복 후보님께서는 평당원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기초의원, 그리고 보좌관, 그리고 원외위원장, 지금 국회의원까지 민주당 당원으로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문정복 후보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우리 당원 동지들께 가까이 늘 다가가려 하는구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오랜 시간 민주당과 함께하신 우리 문정복 후보님께서 당원 1인 1표제가 갖는 의미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원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선거 때 나와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사람의 수를 맞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원은 민주당 역사 70년간의 역사에서 당원은 우리 당을 지켜낸 가장 뿌리 깊은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 당원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자라는 겁니다. 안 할 이유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우리는 민주당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꿨고 정청래 당대표는 그 바뀌어진 룰에 따라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동등하게 표로서 등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맞게끔 당원에게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요. 저희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시대이듯이 저희 민주당이 당원 주권 시대로 가는 초석이고 시금석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 당원분들께 진정으로 당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 이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1인 1표제를 반드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민주당 당원으로서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즉시 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하고 또 당원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당원들이 우리 당원 예산 당비를 내는 어떻게 쓰이고 또 당원들이 일정 부분 당비를 낸 분만큼 또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란이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내란이 단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란 세력은 더 뻔뻔해지고 더 구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출범했던 3대 특검, 1차 특검이 모두 끝났지만 제대로 정말 수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의 진실에 대해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사법 쿠데타라고 불리는 파기환송심, 과연 정치적 의도는 정말 없는가? 지금도 국민들께서 많이 의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표를 보시다 알겠지만 내란 1차 특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황당합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사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이거는 수사 지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일상적으로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하고 수사 보고를 받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다루듯이 수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국정농단,
또는 수사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란의 뿌리까지 뿌리뽑기에는 아직도 내란 특검, 내란 진상규명은 멀었습니다. 강덕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까지 했지만 내란의 잔뿌리까지 뽑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내란 수사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수사방해 수준의 영장기각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강덕구 후보님께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됐고 또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내란에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지금 밝히지 못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누가 주도했는지 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검찰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방조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2차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게 강덕구의 생각입니다.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으면 또 아픈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란의 뇌자도 대한민국에 발 붙일 수 없도록 2차 내란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들, 내란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2차 내란 특검의 목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란의 태클까지도 내란의 법정에 세워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고 내일 모레 있을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구형도 저는 당연히 전두환 때 구형한 것처럼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끝장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뿌리까지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건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건태 후보님은 대장동 변호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든든한 방패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억지기소 생생하게 보신 증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는 반드시 폐기돼야 되고 공소 취소를 이뤄내겠다라는 후보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 취소는 물론이고 그 너머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보께서는 내란 정치검찰이 준동하에 못하도록 공소 취소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나 개혁 과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소 취소를 먼저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후보님이 적극 찬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공소 취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 검찰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 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서 조작 기소를 한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책임을 묻고 단죄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 검찰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말로만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서서 쫓겨났고 국회에 와서는 법사위원으로서 줄곧 김건희, 윤석열만 비호했던 검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법사위는 반개혁 세력 그리고 내란 세력과 맞서는 최전선입니다. 동시에 개혁 입법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이성윤은 법사위에서 우리 당원 동료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입법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우리 대통령과 친밀히 소통하는 제가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호 4번 이성윤이 해내겠습니다. 예, 기호 4번 이성윤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열띤 토론 펼쳐졌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잠시 1분간 물 좀 마시고
토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웨이 아이콘 프로.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하고 원터치로 한 번에. 편리한 삶을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Such a great thing for the record. Oh, have you tried this? It's not buy one. You don't want the sale? Hey, you understand? 사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아니 그거 원 플러스 원 아니 이벤트 기간이 끝났으면 나는 그거를 2개나 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배운 영어는 오케이, no problem. Thank you. 배운 대로만 말하는 건 여기까지. 이제 스픽이 당신에게 맞출게요. Oh, is the buy one 당신이 get? 하고 싶은 I 말 didn't realize the promotion also.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틀 것이다. 스픽. JTBC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토론회 80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최후 막판 호소의 시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씩 주어지고요. 먼저 기호 2번 문정복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이 현장에서 키운 자산입니다. 선거운동원에서 기초위원으로,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리고 원외위원장에서 지금은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92년 시작으로 33년간 한결같이 우리 당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은혜에 제가 보답해야 될 때입니다. 임기 7개월인 짧은 기간에 최고위원을 출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라고 하면 정청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된 지도부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내란의 완전한 종식, 1인 1표제로 당원 주권 시대 완성,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까지 저 문정복이 책임지겠습니다. 기호 2번 문정복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문정복이 당원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기호 3번 이건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최고위원이 될 것인지 더욱 분명해지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바로 저 기호 3번 이건태입니다. 이건태의 소명은 단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즉시 대통령님 사건 공소 취소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1인 2표입니다. 한 표 저 이건태를 찍어 주십시오. 그 표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킬 최고위원 저 이건태를 찍어 주십시오. 기호 3번 이건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4번 이성윤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발의한 윤석열 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 그리고 통일교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두 법안을 정말 정광석화처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민생에만 집중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싸움은 저와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하나로 뭉쳤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원팀 민주당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빅팀 대한민국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원들과 늘 소통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품는 따뜻한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오직 명심, 오직 당심, 저 이성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특검법을 통과시키러 법사위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5번 강득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평당원의 롤 모델인 문정복 후보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후보님, 그리고 검찰 개혁의 최전선에서 섰던 우리 이성윤 후보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전국 정당을 꿈꾸고 그리고 지구당 부활을 외쳤던 유동철 후보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 성공, 내란 청산,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준비된 최고위원 후보 기호번 강두구에게 시대적 소임을 맡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민주당의 승리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기호번 강두구와 함께 코스피 5천 세계 5대 강국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JTBC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 80분간의 토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네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리더십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또 2026년 새해 여당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까지 함께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JTBC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특집 이가역 라이브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열띤 토론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